북한군이 2억 마리 러시아의 쿠르스크에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몰려오자 좀비같이 몰려들면서 최악의 참사를 당한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러시아의 푸틴은 북한군의 피해를 철저히 숨기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예 사망 증거까지 없애려고 하는 데는 이 문제가 알려질 경우에 그 파장이 극히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기관인 HUR은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가 수백 명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경우에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의 군인까지 두루 사상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점령한 러시아의 서부 영토를 가리킵니다. 미국 정부도 전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사상자가 발생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펠라이드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북한군의 사상 관련 소식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도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전면에 나서서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DIU는 지난 14일 기준 북한군이 포함된 러시아 전투 부대의 병력 손실 추정치가 약 200명이라고 밝힌 바 있고 15일에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소 30명의 북한군이 사망 또는 부상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DIU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줄지어 놓여 있는 것을 촬영한 드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일반적인 전쟁 교범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제8 특수작전연대 미하일로 마카루크 작전하사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군 200명 정도가 우리 기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드론이 폭격하는 곳을 오가며 FPV 그러니까 1인칭 시점 드론이 있는 곳에 총을 쏘고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마카루크 하사는 이어서 결국 우리 기지로 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우리에게는 쉬운 표적이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 진짜 좀비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카루크 하사는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이들 중에는 북한 중간급 장교들도 있었다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보급품을 사용하며 1950년대 소련 군대의 전투 방식을 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제8 특수작전연대는 17일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전투에서 50명의 북한 군인을 사살했다며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면서 해당 영상에서 파병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1인칭 시점 드론인 FPV와 마주치자 도망가거나 나무 뒤로 숨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RFA는 마카루크 하사의 설명을 빌어서 북한군은 FPV 그러니까 1인칭 시점 드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으며 FPV가 나타나면 땅에 엎드리거나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다. 원격 조종의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되는 FPV 드론은 최대 시속 15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어서 100m 거리 이내에서 마주칠 경우에 충돌까지 약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의 허위정보 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도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사망한 북한 병사들은 드론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면서 이는 전선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드론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사망한 북한군의 시신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모습도 포착되는데 이는 러시아군 사상자를 수습하는 모습과 다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사상당한 북한군의 흔적을 러시아가 애써 지우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RFA는 현지 시간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파병된 이 북한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군 전사자의 얼굴까지 불태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는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얼굴 부위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이들의 존재를 증명할 영상 자료를 러시아 군대가 삭제하려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러시아가 전사한 북한군인들의 얼굴을 불태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어서 이런 행동은 러시아의 만연한 인간성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 병사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위에 싸우다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들이 죽은 후 러시아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경멸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사상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분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 당국은 크루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서 만약 푸틴이 일으킨 소위 특별군사작전 그것도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점령당한 자국 영토를 외국군의 개입 없이 탈환할 수 없다는 정황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ISW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북한군이 러시아 내에서 훈련하는 동안 얼굴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되는 걸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이 나오면 그 즉시 제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아예 무라트 그러니까 러시아군 동부 지역의 사람으로 위장하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ISW는 그러면서 크렘린은 아마도 쿠르스크주에 북한군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계속 피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애국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러시아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주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의 군인으로의 모집률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한 것을 무효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북한군 수백 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 100여 명이 러시아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이보케이션 인포는 현지 시간 17일 쿠르스크 지역 피로고프 거리의 한 병원에서 부상당한 북한군을 찍은 영상을 독점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쪽 팔을 주머니에 놓고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린 채 복도를 지나는 동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다소 걷기 불편한 듯 신발을 끌면서 걸어갔습니다. 이보다 부상 정도가 심해 보이는 또 다른 북한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으로 보이는 이 동양인 남성 여러 명이 줄지어 걸어오는 영상으로 심하게 발을 절뚝이거나 팔에 깁스를 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보케이션 인포는 최근 다양한 부상을 입은 북한군 100여 명 이상이 해당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이들에게는 러시아 환자들과 다른 음식이 제공되며 머무르는 층도 별도로 할당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매체는 5개의 침대가 놓인 방에 동양인 남성들만 누워있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보케이션 인포는 러시아가 적절한 훈련과 지원 없이 북한군을 최전선으로 보내 총알바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병원은 여느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표적이 아니지만 우연히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음식에 쥐약이나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